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예, 자, 네. 오늘 6월 16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파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양완성님, 후니맘님, 고원님, 광현님, 그리고 오고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이현정님, 하늘땅 별땅님, 크세노포님, 그리고 톡주님, 와이콜라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리고 네, 여기 황금소나무님, 이수경님, 윤님, 모링가님, 네, 주몽님, 네, 프레스트님, 황금소나무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이수정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오늘 지수가 아침에 상승 출발했는데 뭐 끝날 때는 이제 뭐예요?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끝났죠, 그죠? 그래서 지금 또 유럽 증시는 또 빠지고 있고, 네, 빠지는데 조금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빠지죠, 그죠? 어제 올라왔던 거 반납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오늘 방송 주제는 이제 패닉장에서도 매집해서 올리는 뭐 세력주 패턴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종목 얘기는 좀 뒤에서 할 거고, 일단 이제 지수 얘기 좀 해드리고, 어제 미국이 0.75% 이제 금리 인상을 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 그날 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마감,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마감, 현재 유럽 증시 상황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8년 만에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죠. 비밀. 네.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 뭐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폭락 나올 줄 알았을 텐데 급등하니까 난리도 아니고, 근데 또 하루 만에 또 막 또 빠지니까 또 그죠? 네, 또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한국은행 이제는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상까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꽤 많던데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시간에서 보시면은 그동안 강조를 많이 드렸죠. 사료주들 있죠. 시간에 보면 뭐 고려산업, 한탑, KCP도 이쁘다고 했었죠, 그죠? KCP도 뭐 미래생명자원 상한가 같죠, 그죠? 네. 뭐 상한가 못 간 종목들도 보면 뭐 사조동업은 네, 홀드 보기 싫어요. 대주산업, 네. 한일사료 뭐 이런 거, 네, 쫙 올라갔죠, 그죠? 네. 네, 뭐 효성OMB 비료주도 좀 올라갔고, 가스, 뭐 팜스토리 쭉 급등했죠. 네. 그 시간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러시아 푸틴 아저씨가 옛날에 제가 얘기 많이 했었는데 핵을 한번 쏴버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 했다고 누가 어디에 흘렸나 봐요, 기사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서 또 이제 사료주들이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가 많이 갔어요. 내일 아침에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얘기까지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늦게 들어오신 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오늘도 차분하게 또 한번 가보죠.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시면 오병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증시 끝난 것부터 좀 먼저 보죠. 네. 일단은 이제 뉴스를 아무튼 보시면 안 됩니다. 뉴스 보시면은 요즘에 털려요. 솔직히 그 뉴스가 그 뉴스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그죠? 네. 자, 보시면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이 이렇게 끝났어요. 미국부터 봐야죠. 어제 미국 증시가 네. 어제 미국이 0.75%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는 금리 인상을 했는데 다우 지수가 어제 장중에 2.1%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플러스 1%로 끝났죠. 네. 그리고 나스닥 지수 보시면 자, 어제 6월 15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날 어제 2.5% 급등 마감했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 보시면 독일도 어제 급등 마감했어요. 1.3%니까. 네. 프랑스도 상승 마감했고, 그죠? 네. 중국은 계속 올라갔었고 오늘은 좀 쉬었어요. 네. 러시아도 나쁘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 출발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인들은 언론이 기사 써주는 거 보고 100%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0.75%를 하면 우리나라는 폭락이 나올 거다. 그래서 하루 전날 미리 대규모 손절까지 치면서 개인들이 이제 급락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항상 그래요. 개인들은 맨날 뒤통수를 맞아요. 급락할 줄 알았더니 급락을 안 했네요, 미국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4% 상승 출발, 급등 출발한 거죠. 급등 출발해서 아침에 2% 이상 올라가다가 후반부에는 다 마이너스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끝났죠. 그죠? 네. 환율을 보면은 환율이 급락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하락폭을 하락폭을 또 만회를 하면서 네, 다시 좀 올라가면서 끝났어요. 네,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그죠? 네. 아무튼 그랬어요. 또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바닥 나왔나? 근데 끝날 때 보니까 애매하거든요. 그 차트를 요번에 그 세력들이 굉장히 더티하게, 아주 더티 플레이죠. 굉장히 더럽게 만들어놨어요. 이러면요 맨정신으로 주식 못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분석이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지도 뭐 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래버리면 사람들 미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는 언제라고요? 이번 주 정확히 무슨 요일일까요? 금요일. 어제 미국이 금리 인상 발표한 날은 수요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죠. 그죠? 네. 화생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니까 만기일까지 이제 사람들은 홀짝하듯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걸 맞추는데 이제 막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 발표는 했지만 주식시장 이거 그죠? 네.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겠습니까? 안 하게 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이제 헷갈리게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언제예요? 이번 주 금요일, 즉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증시를 흔들어서 개인들을 헷갈리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뭐 짧게 1분 한번 찍어주시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수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수에 혹시 목숨 걸으셨거나 뭐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보지 마시라니까. 개별주 테마주 하시잖아요. 대형주 잘 안 간다고 요즘에, 그죠? 요즘에 대형주 잘 안 간다고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시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지수에 목을 매요? 예?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뉴스를 많이 봐요?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면서 잠이나 푹 주무시지. 그죠? 네, 뉴스 좀 그만 보시라니까요. 그 뉴스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뭐 종목이 뭐 움직여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그 뉴스 좀 그만 보시라고요. 지수를 보고 있으면 못 견딘다니까요. 네. 네, 어지간하면 오늘 지수를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신경을 쓸 테니까 네,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지 마시라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보지 말라고. 바닥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왜? 못 맞추니까. 첫 번째 못 맞추니까. 여러분들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닥 못 맞춰요. 못 맞춘다니까요. 두 번째 맞출 이유가 없어요. 맞춰서 뭐 할 건데요? 뭐 바닥 맞추면은 뭐 저기 어디에요? 뭐 거래소에서 뭐 김이라도 한 장 보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표창장이라도 보내줘요? 아니잖아요. 네? 그냥 보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저기가 바닥이었네? 딱 그게 나와요. 쓸데없이 저기 뉴스나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맞출 필요도 없고 맞출 수도 없고 맞춰봤자 그죠? 남는 것도 없고 되게 이득되는 게 없어요. 이 얘기를 지금 되게 세게 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 폭락하고 있거든요. 오늘 밤에 심장마비 걸리시기 싫으시면 저녁에 나스닥 지수 보지 마세요. 유럽 증시도 지금 보지 마시고 보시면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경고했어요.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고 싶으시면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면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내일 아침 8시까지 네. 미국 증시 어떻게 되는지 보지 마세요. 아셨죠? 보지 말라고요. 네. 보시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봐요. 네. 꼭 봐가지고 다 돌돌돌 떨어요. 또 미치겠어 진짜. 보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제가 경험해 본 거를 좋은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제발 좀 들으세요. 돈 안 들이고 병을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적게 먹고 그죠? 생활 습관 고치고 그죠? 네.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몸 많이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죠? 네.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안 먹고 그죠? 네. 생활 습관 그냥 좀 고치고 그러면은 건강을 찾을 수 있다잖아요. 근데 이제 몸에 해로운 거 다 먹으면서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몸에 해로운 거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 약 먹고 그죠? 뭐 보약 아무리 먹으면 뭐예요? 안 좋은 건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그거 안 고치고 보약 먹는다고 해서 뭐 좋아집니까? 나중에 병이 더 안 고쳐져요. 보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뭐예요? 뉴스에 의지하는 거예요. 뉴스에 의지하지 마세요. 뉴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서 어떻게 해요? 뉴스를 가지고 이놈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군 이러면서 이제 그 흐름을 잡아가는 거지. 아,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보기 위해서 뉴스를 보는 거죠. 네. 뉴스에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의지하고 있어요. 네.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 뭐 밀가루 중독, 소금 중독 걸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들은 술에 의지하거나 중독이 아니래요. 그냥 즐기는 거래요. 옆에 사람이 보면 중독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뉴스 보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니 뭐 조금 보는 건 상관없지 않나요? 중독인데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보지 마세요. 자, 이 얘기가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어제 0.75% 했죠, 그죠? 했는데 이 비관론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사건이 지나가면 그걸로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갖고 와. 네, 또 갖고 와요. 또 있다는 거야, 악재가. 계속 갖고, 그거 사라지죠? 또 갖고 와요. 맨날 가져와, 맨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갖고 와냐면 또 이제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걱정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한미 금리 역전 임박. 그러니까 미국이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다음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 역전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4번의 금통위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때마다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겠지만 빅 스텝 즉 0.5% 인상을 할 것 같다. 언제요? 다음 달 7월 달에. 그래서 또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끝나죠? 7월 달에 금리 인상 끝나면 또 그래요. 8월 달에. 8월 달 금리 인상 끝나죠? 9월 달에. 우리 계속 그래요. 증시가 아무리 올라가도 이 사람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돈을 지키고 싶으시면, 돈을 벌고 싶으시면 이런 뉴스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것처럼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석을.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미국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28년 만에 금리를 0.75% 올렸다는 거예요. 28년 만에. 언제냐면 1994년. 그때 이후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큰 위기가 올 거다. 겁나시죠, 그죠?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그 어제 연준 의장이 했던 얘기 쭉 해드리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보여드릴게요. 미국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그러면 28년 전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을 때를 보면 되겠죠? 그죠? 네, 그때 차트 보여드릴게요. 내가 여기다가 찍어왔어요. 잠깐만요. 이거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 잘 보이세요? 잠깐만, 안 보인다. 잘 보이시죠? 네. 오케이. 네. 예, 이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1994년 12월인데 고기가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에서 1994년에 그때 이제 연준 의장 그 사람이 0.75%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증시가 폭락했을까요? 그러니까 비관론자들 제가 얘기를 자꾸 헛소리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금리 인상했어요. 0.75%. 그리고 나서 94년 말에 어떻게 됐을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계속 갔어요. 물론 중간에 흔들면서. 이때 나스닥 지수가 710포인트가 저점이었어요. 이거 하고서 바로 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안 쉬고 5100포인트까지 갑니다. 그래서 7배 7배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요즘에 나스닥이 이제 화두가 돼서 나스닥 갖고 계산했습니다. 다우지수 보시면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중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환위기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흔들렸다가 또 갔어요. 끝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손절하고 싶고 그러시면 하시라고요, 빨리. 자이언트 스텝이 어디서 했다고, 여기서 했다고, 여기서.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에 정확히.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증시 오른다니까요.
여기라고요. 이게 뭐냐면 신고가 내놓고 살짝 눌리다 간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물론 당부드리지만 믿기 싫으시면 안 믿으셔도 돼요. 억지로 저기 할 생각은 없으니까. 차트를 좀 더 크게 만들어 봤어요. 아까 그게 어디예요? 여기에요. 약세장 왔다고 지금 난리지기죠? 약세장이 언제 왔는 줄 아세요? 자이언트 스텝 발표하고 나서 6년 뒤에 7배 급등하고 나서 그때 약세장이 온 거예요. 그때. 여기. 이때 뭐가 터졌어요? IT 버블, 닷컴 버블, 그죠? 네. 2000년 초반이 여기가. 약세장은 언제 온다고요? 이 정도 버블이 낀 다음에 거품, 즉 버블이 낀 다음에 그때 오는 게 약세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보고 제가 욕하잖아요. 사람 자꾸 속인다고. 또 얘기해드리지만 믿기 싫으시면 안 믿으셔도 돼요. 네. 난 얘기해드렸어요. 이해되셨으면 10원 찍어주시고. 이거 정혜원용 강의예요. 이거 정혜원용 우리 회원들한테만 알려주는 거라고. 라이브 회원들. 난 얘기해드렸어요. 털리시든지 말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털리고 싶으시면요 뉴스 많이 보시면 돼요. 계속 보세요. 연합뉴스, MBC, KBS 돌아가면서 SBS, 그죠? 네. 오늘도 또 얘기하지만 난 희한한 게 아니 어떻게 뉴스가 다 똑같아요? 아니 정치뉴스도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거다, 저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다, 아니다, 이럴 것이다. 서로 막 의견이 다르거든요. 패널들의 의견도 다 달라요. 그죠? 민주당 좋아하는 민주당 쪽 패널은 무조건 민주당 편 들고 국민의힘 패널은 무조건 국민의힘 편 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서로 달라요 의견이. 예? 사회, 문화, 정치 다 다른데 이상하게 이런 쪽은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반론이 없어요. 네. 이상하잖아요. 자칭 지식인이 언론인들인데 이상하잖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올라갔어요. 네, 저게 개인들 터는 거예요. 저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지수 한 번만 더 봅시다. 보기 싫어도. 네. 그냥 계속 이것만 보는 거예요. 여기를 돋보기로 딱 보면서 더 떨어질까요? 바닥 나왔나요? 언제일까요? 주식을 좀 쉴까요? 때려칠까요? 지금 들어도 될까요? 다 뭐예요?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겠으니까 다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인지 아닌지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굳이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신경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뉴스가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신경 쓰라고. 자꾸 신경 쓰세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가난해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던져두세요. 그냥 반대매매 나오고 개인들 지금 미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 미치라고. 캔들을 아주 진짜 더럽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개인들이 힘들겠어요. 그죠? 힘들라고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지금 유럽 증시가 마이너스 2% 이상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도 지금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2% 되겠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러다가 아침에 됐더니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못 맞춰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네?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과거를 살펴보면 아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더 봅시다. 네.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개인 속이 갔었구나. 여긴 안 그랬을까요? 금리 인상 여기서 했어요. 그대로 갔다고요. 그때는 아시아 증시. 금리 인상 여기서 했어요. 갔어요. 금리 인상 또 한대요. 안 가겠어요? 금리 인상 하기 전으로 뭐 했어요? 흔들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흔들었고 여기도 흔들었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린이들이 주식시장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아주 그냥 아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이랑 거래량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 사람들 털어낸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주식을 많이 하니까 옛날보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생각 자체를 바닥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네. 어느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긴 할 건데 아무튼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익을 내시면 돼요. 아무튼 당분간 이제 그 바닥 그 마무리 잡는다고 그 변동성을 줄 거니까 그때는 단타를 치시든지 뭐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개인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시라고요. 도망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바닥에서 또 한 번에 싹 들어가려고 그런 이제 잔머리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큰 머리를 쓰셔야 돼요. 동의하시는 분들 실반 한번 더 찍어보세요. 잔머리 쓰시면 안 돼요. 들어가서 몇 프로 먹고 나올까요? 잔머리죠. 그냥 단타 하라니까요. 하는데 투자 금액 전부를 가지고 잔머리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해드린 얘기니까 명심하시라고요. 잔머리 쓰시면 안 돼요. 잔돈 벌려고 주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큰 돈 벌려고 하시는 거지. 그럼 머리를 크게 써야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하세요. 단기 매매 하기 지금 진짜 좋아요. 하라니까요. 근데 조금만 조금만 네? 내 정신 건강과 나의 그 뭐예요 용돈 벌이를 위해서 나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옛날에 저 군대 가니까 그 영관급 장교들 있죠. 소령, 뭐 중령 뭐 그런 분들 저기 수당이 그게 나오던데요. 네. 품위 유지비 네.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비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다 치세요. 네. 그러면 삶이 윤택해져요. 네. 현금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어요. 현금이 마르지 않는 삶. 네. 자, 그 28년 그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뉴스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러면서. 네? 뭘 어떻게 해요? 다 얘기해줬구만. 28년 전에 저러고 나서 많이 갔다고. 바로 갔어요, 바로. 한 달 흔들었던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한 달 흔들었나? 네, 그러고서 바로 갔어요. 한 달 정도는 왔다 갔다 하다 갔어요. 네. 속인다고. 네, 잠깐만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 달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안 보여드릴게요. 또 보여드리면 또 저기 또 잘못 오해하실라. 네. 자, 아무튼 이제 이 와중에도 지금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저 종목 얘기 바로 들어갈게요. 시황 얘기 넘어가다 보면 종목 얘기를 못 하니까. 어제 그 하이브라고 그 종목이 이렇게 떨어졌죠. 오늘 저희 방에 상한가가 2개 나왔어요. 네, 회원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상한가가 2개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기존 회원들이 갖고 있는 거고 네, 추천 나간 지 좀 됐어요. 그래서 기존 회원들이 갖고 있었던 거고 하나는 최근에 샀던 샘표. 네. 여기 샘표 갖고 있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우리 회원들도 얼굴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 회원 아니어도 사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샘표 있어요? 샘표 식품 말고 샘표. 네. 얼마 전에 음봉 때리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 죽는다고. 네.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 상한가가 오늘 총 주식시장에 4개 나왔는데 거래소한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 3개 나왔는데 잘 들으세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평상시에 수익 난 거 있어도 자랑 안 해요. 요즘에 신성인지라고 있었는데 다 팔았거든요. 근데 수익 났는데 자랑 안 했잖아요. 네. 그 무도의 수혜주로 살았는데 그래도 수익 낸 게 있어요. 샀는지 얼마 안 됐는데 쭉 가서 잘 팔았어요. 얘기도 안 하잖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죠? 네. 수익 난 거는 뭐 수익 난 거고 얘기는 안 한다고요. 네. 잘 보세요. 샘표를 얘기했는데 샘표부터 얘기할까요? 조강 IRI부터 얘기하죠. 왜냐하면 뒤에 사료주랑 얘기해야 되니까. 조강 IRI가 점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 회원들이 들고 있던 게 조강 IRI예요. 점상한가 나왔거든요. 점상한가는 바다에 멸치 잡으러 나갔는데 고래 잡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좀 수익 좀 내보자 들어갔는데 멸치 잡으러 나갔는데 거기에 그 그물에 고래가 걸린 거예요. 로또죠, 그죠? 네. 로또 맞은 거죠. 점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게 어제 하이브랑 되게 비교가 많이 되는 거. 하이브 아시죠? 방탄소년단. 네.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하이브가 어제 방탄소년단 단체 그 활동 안 한다 그래서 어제 폭락했죠, 그죠? 안 그래도 이제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낮에 했던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주주들을 무시하는 거다 이거는. 왜냐면 안 그래도 요즘에 사람들 힘든데 그죠? 여기하고 여기에서 물리는 개인들 많거든요. 방탄소년단 믿고.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자기들 힘들다고 뭐 단체 활동을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충격에 빠진 거죠. 뭐 팬들도 그렇고 뭐 팬들이야 뭐 자기들 좋아하는 저 멤버들 있으니까 뭐 그쪽에 부퉁 내는 거지만 주주들은 이제 한 대 맞은 거예요. 대량거래 터지면서 음봉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러니까 주주들 이제 우습게 보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팬들 보고 막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러고 주주님들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정작 고점일 때 자기들은 팔았고 멤버들 중에 이거 차익 실현하는 사람도 있죠. 네. 일명 먹튀죠. 네. 근데 여기서 안 그래도 요즘에 사람들이 힘든데 이거 박살내는 거예요. 힘든데 박살내는 거예요. 굉장히 못된 거예요. 네.
주식시장 요즘에 힘든 거 누가 모릅니까, 그죠? 근데 자기들 쳐야 되겠다고 이걸 해놓은 거예요. 여기 뭐 방탄소년단 팬분들은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를 공격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주식쟁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 편이에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하이브라는 기업을 되게 안 좋게 보려고요. 조직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설령 자기들이 좀 쉬고 싶어도 활동해야 뭐 자제하면 되는 거고, 그죠? 네. 본인들이 스케줄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어지간하면 주식시장 반등 나오고 나스닥도 좀 올라온 다음에 그 소리를 좀 하지, 그죠? 좀 올라온 다음에 그 소리를 하면 괜찮을 텐데 안 그래도 사람들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하니까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SM이나 JYP한테 이런 거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거의 정반대가 조강 ILI예요. 조강 ILI. 네. 이게 정상가가 나온 이유가 회원들 잘 들으세요. 갖고 있는 분들. 네. 주당 무상증자라는 거 하는 건데 무상증자를 보통 하면은 호재죠. 호재인데 보통 이제 한 주당 많이 줘야 한 주를 줘요. 이게 100%짜리 무상증자거든요. 원래 이렇게도 안 주는데 한 주당 한 주 주면은 이것도 상한가 한 방 정도 나와요. 운 좋으면 두 개 나오기도 하고 한 주당 한 주 100%지.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 10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00주를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기네 그 자본 남은 그 잉여금 그런 그 회사는 돈 가지고 또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주주들 배려하는 거예요. 주주들 배려. 유상증자 아닌 무상증자. 우리 회사에 투자해줘서 고맙다고. 그거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 방에 원방테크라고 있었는데 한 주당 두 주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 이게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한 주당 200주를 준 적이 있는데 두 주, 한 주당 2주. 네, 그게 이제 원방테크였어요. 자, 공부상화 잘 들어두세요. 원방테크가 작년 8월달에 그때 이게 상한가 두 개 나오고 잠깐 꺾었다가 권리락하면서 또 추가 급등 나왔거든요. 앞에 요만큼 올라간 게 100%. 나중에 추가 상승 나와서 여기에 한 130%? 네, 그 정도 올라갔다고 보면 돼, 최대. 네, 그 정도 돼요. 네, 그때 이제 저희 방에서 이거 여기서 사놨다가 무상증자 한 주당 두 주 한다 그래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때. 사람들 되게 좋아했어. 상한가 시원하게 도망 나왔거든요. 우린 여기서 다 팔았어요, 여기서. 네, 수익 한 100% 가까이 내고 끝내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강 ILI는 저도 놀랐어요. 한 주당 5주. 네? 한 주당 5주. 0.5주도 아니고 5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거예요. 왜 줬어요? 사장님이 이제 주주들 배려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의도도 있겠지만, 네. 주주들 저기 힘내라고 네. 그렇게 해준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네. 회사가 되게 괜찮죠, 그죠? 네.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테마도 되고 원전 테마도 되고 뭐 저기 조선 기자재도 되고 저기 신공항 테마도 되고 여러 가지가 돼요. 근데 아무튼 회사가 마음에 들어요. 하이브랑 되게 비교되죠, 그죠? 네. 그래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저기 문자반 회원들 중에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상한가가 2개 이상 나오지 않을까 봐요. 많으면은 한 3-4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주당 5주 이렇게 해주는 저기 회사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힘들 때 있죠. 힘들 때 이게 오너가 그 주주들을 좀 배려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잘 됐어요. 네. 이게 원래 요번에 5월달에 투매 나올 때도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다른 종목들 떨어져도 그죠? 올라가고 있었고 박스권 돌파했다가 나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투매 나와서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 이게 나와서 점 나온 거예요. 내일도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시간에 상한가도 풀린 거 없고 시간에서 이 상한가가 풀리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워낙 재료가 세니까 네. 매물대 무시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뭐 매물대도 다 정리해놨는데 깔끔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번 매도 사인 나올 때 거기 잘 파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이브랑 한번 비교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저렇게 주주를 우습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주주 우습게 생각한다고. 본인들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주주들이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네. 조강 ILI는 이거랑 이제 서로 비교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 얘기해드리고 쭉 이제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한 20분 남았죠? 상한가나 또 들어온 게 샘표고 여기 단톡방에서 이제 상한가 갈 뻔했죠. 네. 신성홀딩스도 급등을 했는데 신성홀딩스는 시간에서 하락이 좀 나왔고 샘표는 상한가 잘 들어갔고 풀리질 않았어요. 샘표가 잘 끝났는데 자 이게
공방할 때인가? 공방할 때 이게 첫날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첫날은 이제 상한가 이게 가긴 갔는데,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문자반 회원들 종목 설명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무방 회원들은 공부하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간 이유는 정부에서 뭐 곡물 관련된 기업들 도와주겠다,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처음에 상한가를 간 거는 신성홀딩스죠. 신성홀딩스가 그날 상한가를 가고, 자 이렇게 보죠. 네. 신성홀딩스가 상한가를 가고 그 뒤에 샘표가 따라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신성홀딩스의 전고점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그죠? 네. 신성홀딩스는 그 다음날 급등을 했어요.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25%까지 급등했었거든요. 네.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왔었죠. 거래도 터졌어요. 거래도 보시면 아주 많이 터졌어요. 악고점에서 터졌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됐다고요. 전고점을 돌파 못했으니까 끝난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샘표는 뭐 했냐면, 상한가는 이제 첫날 신성홀딩스랑 같이 갔는데 그 다음날 하나도 갭상승을 안 띄우고 그대로 마이너스 15%짜리 음봉을 때립니다. 이거 제가 이날은 공개 방송하고 있었잖아요. 이틀 동안. 그죠? 이틀째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샘표 끝났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방송에서. 근데 얘기 안 해줬어요. 못 본 척 했거든요. 우리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제 15% 떨어지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 회원 중에 이것 때문에 연락 오신 분은 2명? 2명 있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그랬어요. 원래 그렇다고. 근데 아직 공방 중이라 얘기는 못 해줬거든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이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추가 급등 없이 그대로 음봉 때리면서 거래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게 옛날에 그 양음량이랑 똑같은 건데, 대신에 음봉 길이가 굉장히 길죠. 이게 뭐냐면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단타 치시라고. 화요일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단타 치시라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얘기했잖아요. 단타 좀 치라고.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그 얘기가 이 얘기였던 거예요. 상한가 나오고 음봉 때렸죠. 사람들은 놀래요. 끝난 거냐고. 신성홀딩스는 전고점까지 갔는데 상한가도 못 가고. 사람들이 불안하겠죠. 근데 샘표만 그날 그랬나요? 아니죠. 샘표만 음봉 맞은 게 아니라 한일사료 말고 고려산업 같은 거 봐야 되겠네. 고려산업이 이날 이거 맞은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7%, 14%로 끝났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 끝났냐고.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해줬어요. 공방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어제 그랬어요. 어제는 이제 갑자기 막 얼마야? 23%까지 급등했다가 12%로 끝나죠. 어제 매도 사인을 안 냈어요. 안 냈다니까. 가만히 냅뒀어요. 네. 오늘도 매도 사인 안 냈어요. 상한가 갔는데. 아침에 라이브 방송에서 그랬어요. 라이브 방송의 장점이 뭐냐면 아침에 65,000원 여기 전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합권에 있을 때, 시초가 그냥 보합권 근처에 있을 때 회원들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주 좋은 차트라. 내가 뭐에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가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비유 들었죠 아침에? 네. 무슨 비유를 들면서 다니엘 헤니 얘기했나요? 맞으면 누가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다니엘 헤니 얘기하면서 막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 우리나라 그 저기 배우 중에 다니엘 헤니라고 아시죠? 굉장히 잘생기신 분. 네. 내가 보기엔 이거 다니엘 헤니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또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미쳤나 왜 저래. 네? 혼자서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거 혹시 다 못 사고 덜 샀다 사시라고 막 응? 아침에 막 그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운도 좋죠, 그죠? 네. 오후에 상한가였어요. 원래 대장이 신성홀딩스인데 신성홀딩스를 밀어 제껴버리고 샘표가 가버렸어요. 신성홀딩스가 월요일 날은 먼저 상한가 갔고 샘표가 따라갔죠. 근데 오늘은 신성홀딩스를 샘표가 밀어버리고 자기가 상한가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성홀딩스는 과열됐으니까 형님은 쉬세요 그러면서 제가 갈게요 그리고 밀어버린 거예요. 비켜요 그러면서 샘표가 간 거예요. 저를 밀면서. 재밌어요. 경쟁하면서가. 그 회원들한테 여기 얘기해드렸고, 매물대가 엄청 세 보이지만 매물대가 약해져 있을 거다. 네. 왜?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물렸는데 들고 있겠냐고. 매물대 분석 많이 하시죠? 차트 보면서 막 이 매물대 키고 막 이평선 보조지표 넣어서 매물대 분석 많이 하시죠?
저는 회원들한테 고급 강의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거는 초급 강의고요. 네. 고급 강의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매물대가 많게 생겼죠. 거래가 많고 맞대요.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렸다고 칩시다. 9만원 정도? 네. 요 정도가 9만원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밟는다 그러고, 그죠?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는데 들고 계시겠어요? 손실 30% 40%에서 났는데 회원들 별거 아니요. 그쵸?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된다 그랬어요. 물린 사람 입장에서. 그럼 이 사람들 들고 있겠냐? 거의 털리지 않았겠냐? 맞죠? 맞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들고 있읍시다 그랬어요. 원래 차트를 보면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최근에 투매 나오고 손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개인들 거의 안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매물대가 있기는 있겠지만 약할 것 같다. 그러니까 홀딩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분차트를 보면은 분차트 5분봉으로 보면 아침에 한 2시간은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11시에 올려요. 그리고 다시 눌러요. 3시간 이상. 마지막에 올라간 거예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물량을 감아줬다는 얘기죠.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서 물량을 받아갖고 올린 거예요. 8만원까지 딱 찍고 8만원 쓱 내리니까 물량이 나왔겠죠. 네. 받아가지고 상한가 감아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거라 그랬죠. 공부가. 잘 보세요. 아니 이런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장대음봉도 있고 대란거래도 있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왜 매도사를 안 주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왜 매도사를 안 주느냐? 응? 이런 흉악한 장에 수익 난 걸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항의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네. 단타쟁이가 들어오면 그래요. 네. 눈앞에 수익 사라질까봐 달달달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런 분들은 또 죽어도 라이브 안 들어와. 문자반에서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갖고 문자반에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시간도 되고 돈도 되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막 얘기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 가끔씩. 네. 라이브 들어오면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보세요. 네. 거래가 엄청나게 많고 여기는 이 정도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편익장에서도 매집해서 올리는 세력주 패턴이죠. 네. 언뜻 보면은 팔아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봉 차트 보면은 보입니다. 자, 상한가 나온 게 월, 화, 수, 목. 오늘까지 4일이죠. 네. 주봉 차트 보세요. 아직 내일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내일은 내일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뭐예요? 돈 들어온 거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시고. 네. 쉽게 설명하죠, 그죠? 이게 돈 들어온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돈 들어왔잖아요. 일주일 만에 이만큼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회원들한테 쭉 얘기하면서 잘 갖고 있어 보자. 그랬더니 이제 운이 다른 거예요. 운도 다른 거죠. 해석을 잘했는데 그 해석이 또 잘 맞았던 거예요. 네. 상한가 갔어요. 신성홀딩스를 제끼면서. 신성홀딩스는 신고가 낮긴 낮는데 이미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급등했잖아요. 얼마예요? 9,000원. 오늘 얼마예요? 18,000원. 2배 올라가면 힘들어해요. 대란거래가 연속으로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니까 샘표가 뒤에서 시시하니까 확 올라와요.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장이 힘들 때는 있잖아요. 지수 쳐다보면서 달달달 떠는 게 이런 거 보면서 공부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신성홀딩스가 시간에서 4% 빠지면서 끝났어요. 그럼 내일은 아침에 좀 피곤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죠? 샘표는 상한가 고대로 유지하고 물량 안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8만원짜리예요. 8천원짜리가 아니고. 이게 상한가 같다니까요. 네. 그래서 샘표가 오늘 상한가 가서 잘 마감을 한 거예요. 근데 내일은 이제 앞에 고점이 있죠. 9만원, 10만원, 그죠? 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봉 하나 나오니까 개인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끝났느냐? 끝난 게 뭘 끝나? 아침에 그 다니엘 헨이 제 개인적으로 난 그 사람 참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뭐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네. 그렇게 좀 태어나면 어떨까? 얼굴이 너무 남자가 봐도 네. 깔끔해요. 네. 네. 그죠? 네. 잘생긴 건 잘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그 사람 비유 들면서 좋다 그랬어요. 아침에 캔들이 안 그랬어요. 아침에 캔들이 그 얘기할 때 캔들이 어땠냐면 요랬다니까요. 요만했어요. 요럴 때 얘기했어요.
잘생겼다고. 근데 진짜 잘생겨서 얘기했던 거예요. 운 좋게 이제 오늘 바로 가서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항상 일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죠. 샘표, 신성홀딩스. 신성홀딩스는 단톡방 거예요. 신성홀딩스도 추천을 해가지고 이게 매수가 얼마더라? 요것도 11,000원? 11,000원 줘놓을 거예요. 싸게 사신 분들은 만원대 사시면 되겠죠. 여기 회원들 한 80%, 한 70% 수익 났다는 얘기예요. 단톡방 거. 네. 샘표는 라이브 문자방 거고, 그죠? 네.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먹는 거, 그죠? 사료, 인플레이션 중에서 필수, 그죠? 원자재 얘기를 자꾸 해드리죠, 그죠? 힌트가 여기 있다고.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저도 재밌어요. 뭐냐면 이게 가는데 이제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죠? 네, 맞을 때가 자주 있잖아요, 그죠? 네. 고려산업을 보세요. 고려산업 어제도 되게 좋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KCP도 되게 좋게 얘기했고, 이게 뭐냐면 시간에 상한가 단 말이에요. 한탑은 제가 잡주라고들 얘기하는 거니까 됐고,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네. 저는 이제 아까 하이브 안 좋게 얘기했지만, 하이브가 이제 저는 제 머릿속에는 잡주라고 아마 입력을 했을 거예요. 이제 제 머릿속에는 골드 보기 싫어요. 저는 그 종목을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익 낸 적도 없고 딘 적도 없어요. 근데 난 주주들한테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난 싫어요. 그건 잡주예요, 저거. 주주 우습게 하는 회사는 잡주인 거예요. 자, 고려산업 차트 예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간에서 이게 한탑도 그렇고 미래생명자원, 사료주죠, KCP도 상한가 같고, 사조동원은 잘 모르겠고요, 대주산업. 사저동원에 물린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럴 일이 좀 있어요. 네, 여기 사장님한테 기분이 안 좋아서. 네. 한일사료도 차트는 잘 만들어놨는데 또 5%. 네. 밑에 보면은 효성호엠이 비료주죠. 네. 사료주가 좀 세고 비료주도 뒤에 있고 가스 관련주도 있어요. 펌프소리도 괜찮고. 네. 자, 시간에서 이게 상한가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이거예요. 저번에 제가 웃으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얘기 기억나세요? 네. 푸틴 아저씨가 열받으면은, 그죠? 네. 뭐 공물 안 팔아 이놈들아 이럴 수도 있고, 뭐 핵 쏠까 말까 막 이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게 물론 이제 그 유력 매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러시아 독립 매체예요. 독립 매체, 뭐 제너럴 SVR 여기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들 이제 크렘린 공에서 측근들하고 이제 뭐 얘기했던 대화가 일부 뭐 유출이 됐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조만간 핵전쟁이 불가피할 것 같다. 미치지 않고서 핵전쟁 하겠어요, 그죠? 조만간 핵전쟁 불가피할 것 같다. 결정적 타격을 먼저 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연설을 하고 발표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사적으로 얘기 나눈 거에서 그 얘기가 이제 일부러 좀 새나왔다. 아주 잘 모르는 독립 매체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지금 이제 크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핵전쟁이 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좋은 거예요. 동남상황 얘기했던 게 진짜로 나오니까 테마주가 내일 또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러시아에서 독일 있죠? 독일 가스관을 또 조금 잠갔어요. 네? 가스 덜 들어가게. 가스 밸브를 확 닫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또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고 곡물가 또 올라가겠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라면을 덜 드시면 돼요. 과자 끊으세요. 건강에 좋지도 않은 거. 네? 아, 자꾸 물가 올라가면 어떡해. 라면이랑 그런 거 건강에 안 좋으니까 좀 덜 드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돈 아껴가지고 샘표랑 이런 거 사면 되잖아요. 테마주, 인플레이션 테마주,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일반 주식하는 사람들은 막 힘들어해요. 푸틴이 이 개자녀 그러면서 막 이 개자녀야 그러면서 네가 인간이냐 핵전쟁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폭락하니까 막 승질을 내는데, 우리 방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핵전쟁이 일어나진 않지만 테마주가 가니까. 공감 가시는 분들은 9번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주식하다가 안 미치는 거예요. 지수가 바닥인가요? 내일 떨어질까요? 나스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은 미치는 거예요. 지금 독일 증시 3%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보지 마세요. 예? 보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조금 보지 말라니까요. 저 왜 떨어지는지 뉴스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보지 말라고요. 항상 종가만 보면 돼, 종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샘표로 아까 제가 갖고 있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라고 얘기했던 게 혹시라도 들고 있을까봐 다시 물어볼게요. 샘표 갖고 있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무방위원들도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수익 냈으니까 회원 가입하라고 그런 치사한 얘기 안 하니까. 어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나는 종목촌을 무방에서 종목촌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담 안 갖고 찍으셔도 돼요. 눈치껏 샀으면 뭐 본인 복이죠. 근데 별로 안 샀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우리 회원들인 것 같은데, 그죠? 네. 별로 안 사셨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왜 안 사셨을까?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불안하니까 안 샀겠죠. 뭐. 제가 4월달하고 5월달에 사료주 얘기할 때 그때 따라 사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사시더라고요. 왜 안 사실까요? 불안한 거예요. 폭락 나올까봐. 제가 그 곡물 차트 띄워놓고서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무슨 얘기? 그 저기 뭐예요? 그거. 대두. 얘기 들었죠? 이거 왜 파냐고. 콩 가격이 신고가 나고 있는데 왜 쌈장 간장을 파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우리 방에 샘표 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자이언트 셀 얘기 나오니까 무서워서 안 사신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라이브 회원들은 저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리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고. 그죠? 네. 야, 그때 여기서 얘기를 왜 했냐면 무방원들 말고 저기 누구예요? 문자 반응들 들으라고요. 샘표 잘 들고 있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해 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얘기도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문자 반응들 문자 나오는 대로 리듬대로 잘 따라하시면 돼요. 라이브랑 뭐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겁을 먹으면 손절도 하게 되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든요. 놓쳐요. 손절하는 것도 안 되지만 투자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그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네. 겁을 먹었을 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4월달에 5월달에 사료주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따라 샀어요, 안 샀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회원가입 하셨는데 난 우리 방 회원인 줄 알았어요. 종목이 다 이제 우리가 팔아서 판 걸 사서 그렇지. 아무튼 사료주, 비료주 다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뭐 그런 쪽을 제 무방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흉내내서 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없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겁먹지 마시라고. 아무리 좋은 얘기 해드리면 뭐예요? 안 사시는 걸. 회원가입도 못 하시겠죠? 왜? 들어오자마자 물릴까봐. 예, 그때 회원가입하시면은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아, 웃지 마세요. 진짜라니까요. 네, 들어오시면 물릴 것 같죠? 들어오세요. 아까 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숨기는 거 없어요. 샘표는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샘표 언제 추천했어요? 네, 5월달에 지난달에 추천했어요. 한 달 전쯤에. 조강 INI는 그 전에 이건 더 됐다니. 이거는 저 기존 회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저건 최근에 추천한 게 아니에요. 이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푸틴 아저씨가 핵을 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했는데 핵전쟁이 안 일어나요.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한테 방송도 못하고 뭐 다 죽겠지만, 그죠? 네.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네. 겁내지 마시고 뭐예요? 네. 테마주 관련주들을 쭉 하시면 돼요. 네. 천연가스 장국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덥죠? 더워지니까 여름 걱정하시지만 조금 있으면요, 여러분들 뭐예요? 네. 겨울 와요. 겨울 몇 달 안 남았어요. 1년이라고 해봤자 12달인데 지금 6월 중순이거든요. 네.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추워요. 응? 러시아, 그 폴란드, 독일 그 북쪽 지방 춥잖아요. 거기. 지금 유럽에 있잖아요. 그 나무로 난방할 수 있는 집값이 폭증하고 있답니다. 폭등. 가격이 폭등하고 있답니다. 나무로 이제 난방할 수 있는 집이. 왜 그러겠어요? 푸틴이 겨울에 가스관 잠글까봐. 그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겠어요? 안 심해지겠어요? 더 심해진다기보다 이 분위기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간파하고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유가, 에너지 관련주, 그 다음에 뭐예요? 필수 원자재, 먹는 거. 네. 그거를 건드렸을 때 민심이 가장 흉악해지거든요. 그러면 독일, 프랑스 이쪽의 정치인들이 난감해하겠죠. 민심을 잃어요. 공산당이 싫어도, 그죠? 식료품가 오르고 그러는 거 국민들이 못 견딥니다. 정치를 뭐 그렇게 하냐고. 잘라버려요. 정권을 잃겠죠? 네. 그걸로 괴롭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그러면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돼요. 푸틴이 여기서 순순히 물러나겠어요? 계속 할걸요? 네. 바이든은요. 저 양반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도 해결할 의지가 없잖아요. 자기네 나라 기름값을 그렇게 폭등시키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면서 외국인은 세력들은 매집을 많이 할 거고 우리나라 사람 다 털리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세력들은 똑똑한 세력이죠. 샘표 주봉 아까 주봉 차트 보여드렸죠. 저런 식으로 매집해서 크게 흔들어 놓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겠죠. 여기서 초짜들은 어떻게 해요? 샘표 지금 사도 되나요? 왼수들이에요, 왼수들. 신성홀딩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미쳤어요. 팔 생각을 해야지 저걸 왜 들어가요? 고수는 어떻게 해요? 이미 샘표 다음에 뭐가 갈까? 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샘표에 있는 세력이 나와서 어디로 갈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회원들한테 이미 다 그 얘기가 다 돼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이러면서. 그죠? 네.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 투매도 자이언트 스텝이든 뭐든 간에 다 끝나 있어요. 증시는 올라와 있고 종목도 회복돼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회복되겠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뉴스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돈을 지키고 싶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꿈을 이루고 싶으시면 돈 벌고 싶으시면 뉴스 좀 그만 보세요. 보는 거에 비례해서 가난해지십니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거에 비례해서 가난해지세요. 그리고 마음은 더 힘들어져요. 왠지 아세요? 대안이 없잖아요. 뉴스 백날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습니다. 이럴 수 있답니다. 끝. 아무나 대안도 제시 안 해주잖아요. 그럼 뭘 그렇게 계속 봐요? 응? 이거 보라니까요. 과거는 반복되게 돼 있어요. 이거 모르셨잖아요, 그죠? 네. 이거 보면서 하셔야 되는 거지. 힘들 내시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여기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 시장님 방송 제목 보니까 이런 게 써 있더군요. 네. 러시아 핵전쟁 우려 수혜주 하신답니다. 테마주 궁금하시죠? 네. 뭐 여기 사료주나 이런 것도 얘기하실 텐데 아무튼 쭉 얘기를 하면 다 하실 것 같으니까 러시아 핵전쟁 수혜주랑 탄소 중립 관련 주제차 오늘 급등한 게 있거든요. 탄소 중립 이거 아셔야 됩니다. 네. 이거 앞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테마주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유튜브로도 들으셔도 되고 여기 부서TV 홈페이지 돌아서 이제 들어가셔도 되니까 이쪽 오셔가지고 김 시장님 방송 네,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힘들 내시고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안 보는 것만큼 편안해지시고 네, 부자 되시는 겁니다. 오늘 밤도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닥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거 큰 실수예요. 아셨죠? 네. 자 오늘 편히 쉬시고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